네,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시던 이진숙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이영풍 TV 구독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참 제가 이영풍 TV 직접 모니터를 하기도 하고 제가 지켜봤는데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사랑을 해주셔서 이영풍 TV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진숙 의원님 오셨으니까 지난번 이재명이 시킨 겁니까? 그 동영상 한번 보시고 가시죠.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세우는 겁니까?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앴습니다. 법까지 만들어서 없앴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배치돼서 없앤다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위에 그 개딸 권력 있습니까? 네, 저 장면을 보면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자, 저 장면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저의 말을 자주 인용한다는 것도 참 우스꽝스럽기는 한데 지금 2026년 8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이재명 정권 또 민주당과 좌파 정권 그리고 저도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죠. 정말 참 다시 생각해도 끔찍한 정권입니다. 자, 조금 전에 오늘 오전에 보니까 언론중재위원회 가셔서 서류 접수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죠? 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왔는데요. 예. 지난번 과방위가 열렸을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 하면은 우리 의원실의 비서관이 통상은 보면 저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각 의원실에서 보좌진이 나와서 그 의원의 활동 상황을 촬영을 합니다. 우리 의원실에서도 비서관이 와서 촬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김현 의원이 제 맞은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김현 의원 뒤에서 촬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기사가 나간 걸 보니까 어떻게 나갔냐 하면은 이진숙 의원실에서 도촬을 했다. 도촬이라는 게 도둑질 아닙니까? 도둑 촬영했다. 예. 자기 서류를 자기 책상을 도둑 촬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근데 이 보좌진은 이전에 시의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예. 사실 공인의 범주 안에 엄격히 얘기하면 속한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이 보좌진 얼굴도 보여주고 또 실명도 공개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도찰이라는 이 단어하고 얼굴 실명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보좌진이 이 비서관이 사실상 도둑 촬영을 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우리 비서관은 도둑 촬영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인데 도둑 촬영이라는 사실상의 누명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덮어씌웠죠. 그래서 미디어 오늘하고 오마이뉴스, MBC 경남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왔습니다. 아, 이럴 때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있죠. 임자 만났다. 이진숙 의원은 언론 미디어 전문가시기 때문에 언론중재 신청이나 명예훼손 소송이나 이런 건 전문가입니다. 임자 만났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5.18 요번에 학술 토론회에서 학술적인 내용을 이렇게 토론한 모양인데 김민석 전 총리죠. 지금 민주당 대표이고 이진숙 의원님을 여자 히틀러 지금 조금 전에 기사 보니까 여자 전두환 이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사람?
이 사람 보니까 저를 여자 히틀러라고 이제 그 부르면서 국회에 대한민국에 정확하게 제가 인용을 하면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저한테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데 그러면 저를 대한민국에서 내쫓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실 또 저쪽 지금 얘기를 하고 보니까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 그럼 저한테 제가 저 이진숙이 대한민국에 살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내쫓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한테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는 겁니까? 김민석 씨. 예. 뭐 왜냐하면 이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씨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는 뭐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물리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해외로 내보내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모욕죄. 사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오후 1시 반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아주 속전속결입니다. 엊그제 민주당이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저에 대해서 제명 결의안을 통과시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속전속결입니다. 바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저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이제 그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부터 1시 반 사이에 포기를 하지 않은 다음에는 제명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침내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다수 민주당이 5.18 성역화를 완성시켰다라고 이제 대내외에 선포하는 선포식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국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영풍 대표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지만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재명이 국정과제 1호에 제일 첫 번째 과제라고 내세운 그 가운데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렇게 이제 그 선언을 했어요. 국정과제 뭐 10호도 아니고 15호도 아니고 1호입니다. 국정과제 1호라고 선언을 하면서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데 5.18 토론회를 열지 말라? 여기가 자유대한민국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5.18 유공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많은 논란이 벌어져 왔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게 선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유공자 뜻이 뭡니까? 공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공을 세운 사람의 공적을 밝혀서 이영풍이라는 사람이 어떤 공을 세웠는지 널리 알려서 사회에 귀감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공적을 안 밝히는 겁니까? 세금이 투입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유공자는 보훈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 유독 5.18 관련한 유공자만 광주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정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모든 다른 유공자들은 나라 보훈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왜 광주시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국민 세금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5.18이라고 해서 왜 성역화가 돼야 됩니까? 토론회를 열지 못하게 하면 자유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5.18 유공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명단을 좀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찬성하시는 분 좀 2번 한번 릴레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왜 그 이진숙 의원님을 콕 집어가지고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 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거죠?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제가 토론회를 열었던 게 공동 주최를 했던 게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인데 그 뒤에 8월 15일에 김민석이 자기가 이제 8월 17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8월 15일에 광주권
토론회에서 연설회에서 한 이야기가 여자 전두환, 여자 히틀러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 전에 저에 대해서 이제 그 코멘트를 하고요. 누가 보더라도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 그리고 이제 오늘 뭐 공개적으로 여자 전두환이라고 통일해서 부르자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역 차별적인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이런 취지로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맥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민석은 이진숙을 대한민국에서 발붙이지 못하겠다 하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라는 얘기인지 예. 그게 어떤 식으로 사라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제가 좀 위협을 느끼네요. 그렇지 않아도 드럼통도 떠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저한테 어디 이민 가라고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 그 실질적인 제재가 그러면 민주당 운영위원회에서 저에 대해서 제명 결의안을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저에 대해서 제명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들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민주화라면, 민주정신이라면 민주주의의 제1가치가 뭡니까?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그런 차원에서 8월 13일에 열었던 학술 토론은 표현의 자유를 학술 토론이라는, 학술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5.18은 언급도 하지 말라? 이거 뭡니까 도대체? 자, 지금 뭐 잠시 뒤에 국회에서 이진숙 의원 제명을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는 모양인데,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명하는 것은 제가 얼핏 기억나기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정도인 것 같은데, 상당히 민주당이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상대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려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이라고 한다면 저는 김민석에 대해서 새천년 NHK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5.18을 도대체 누가 더 모욕했습니까? 2000년 5.18 그 전야제였죠. 전야제 행사를 끝내고 이 사람들이 여성들이 서비스하는, 여성들이 술 시중을 드는 그런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임수경 의원한테 상욕을 하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5.18 정신입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만약에 김민석이 저에 대해서 여자 히틀러, 이거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지만 여자 전두환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김민석에 대해서 새천년 NHK라고 부르겠습니다. 새천년 NHK 김민석입니다. 당시 그 기록을 보면은 우상호, 지금 강원도지사죠, 우상호 전 의원이 임수경 의원에게 그냥 욕설을 하면서 네가 여기 왜 와? 야 XX야, 네가 여기 왜 와? 이렇게 했다는 그 전언이 있습니다. 상당히. 자,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 최근 한 보름 사이에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어떤 저런 어떻게 보면 과민 반응이랄까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초조함의 어떤 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조금 전에 이 대표께서, 이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회의원을 제명한 것은 저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이재명이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출직이 마치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처한 곳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정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본인이 선출직이 마치 우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논리를 빈다면
빌려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엄연히 달성 군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대표께서도 좀 언급을 하셨지만 아니 도대체 제가 얼마나 미우면 괘씸하면 뭐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으면 제가 사실 17년 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직을 없애버려서 제가 소위 자동면직 사실상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이진숙 표적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표적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이진숙 국회의원이라는 이 사람 한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이진숙을 지금 제명하겠다고 제명 결의안을 지금 통과시킬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만약에 300명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을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150석만 필요한 사실상 이진숙 직무정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이미 김민석이 죄송합니다. 김민석이 아니고 새천년 NHK씨가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50석이 있기 때문에 이 다수당의 횡포를 누구에게나 부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민주당에 밑보이면 15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저는 뭐 지금 현재 161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혁진 같은 사람을 포함시키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예. 근데 150석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잘라내겠다. 이게 바로 직무정지, 국회의원 직무정지법입니다. 이게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법이거든요. 저 이제 직접 방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탄핵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는, 국회의원도 1년 동안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야. 민주당의 세상.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마 1년 직무정지 시키는 그런 법안을 어떻게 통과를 시키겠나 이렇게 하길래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김민석은 합니다. 민주당은 합니다. 그들은 현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예. 하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재명의 30% 지지율 추락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진숙 의원께서 아주 좋은 네이밍을 하나 주셨는데 새천년 NHK씨, 네, 새천년 NHK씨. 그 당시 그 저 노래방입니까, 뭐 단란주점입니까, 거기서 벌어진 일들 속속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 충격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진숙 의원님 그 지지율 조사 있잖아요. 여론 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지지자들 중에서 자기 보수 정당의 지지자로서 지도자로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특이한 현상이 한동훈은 지지율이 쑥 내려가고 이진숙 의원님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의 여러 그 실정, 최근에 이제 내일 박상용 검사도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참 이제 검사들이 경찰에 의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일상화되는 그런 세상이 됐네요. 이재명 정권의 이 포갑적인 다수당의 횡포를 보고서 국민들께서 이거 좀 싸워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제가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지를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싸우면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 철칙입니다. 싸우지 않고 놀면 지지율은 폭락합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 내부 좀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오늘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인데 지난 1년 동안 장동혁 대표가 어떤 성과, 좀 잘한 점 있다면 좀 지적해 주시죠. 저는 우선 그 가장 잘한 점으로 꼽는다고 하면 당원들의 수가 장동혁 대표가 있을 때 장동혁 대표로 있을 때
40만은 최소 늘어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수치가 잘못됐다면 좀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40만 명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국민들 가운데서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함께 하겠다. 이런 그 숫자를 늘린 것이 가장 그래도 잘한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붙여서 좀 약간 구체적으로 예. 이야기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슈 파이팅을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성과도 있었는데 특히 참정권 침탈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올림픽 공원을 방문을 했고 또 그 뒤에도 아마 수없이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가서 참정권 침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을 환기시켰다. 이 이슈에 대해서 환기시켰다. 그런 점이 저는 잘했다고 보고 그 장윤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시의적절하게 광주의 경찰서를 방문해서 이 이슈에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했다. 이 이슈 파이팅이 좋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올공에서 8.15 그 행사할 때 우리 이진숙 의원께서도 현장에 그 계단에 앉으셔가지고 다른 여성 의원들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같이 있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찍히기도 했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아주 열광적이었죠. 국민들께서 특히 이제 그 8월 15일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8월 15일 저도 한 오후 5시쯤 도착을 했습니다만 정말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거의 아마 6월 3일 선거 이후에 최대 인파가 모였지 않나 싶은데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참정권 침탈 사태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고 저는 이제 가장 큰 수확이라고 보는 게 결국 특검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은 이 청년의 힘이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반 이재명 또 반선거관리위원회 이런 행렬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방선거 이후에 6월 5일인가요? 저녁에 올공을 방문했을 때 어마어마한 인파가 와가지고 특히 2030 청년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이진숙 우리 의원을 직접 만나 뵙고 라이브 방송을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올공은 이진숙 의원도 처음부터 가셔서 그날 저 만난 날이 6월 5일 맞나요?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거의 초기였습니다. 예, 거의 초기였죠, 그죠?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아주 그 둔덕이라고 예, 해야 되나요? 예, 그 가파른 언덕에서 곳에서. 참 그 힘든 장소에서 우리 이영풍 대표가 방송을 하셨죠. 예, 그때부터 이진숙 의원께서 강조하신 말이 뭐냐면 청년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의 그렇게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그냥 단순히 수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저는 이제 물론은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도 애국자시고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신 분들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거는 것은 청년들의 정치의식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청년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청년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입니다. 교육 수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그 인터넷에서 직접 팩트 체크를 해서 이 사람들은 뭐 이영풍 대표라는 사람이 이게 맞다 A는 B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안 믿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검색하고 연구하고 팩트 체크를 해서 해야만 맞아요.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설득하기가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정의다 우리가 갈 길이다라고 하면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죠. 폭발력을 가지는 것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그래서 6월 5일 올공에서 청년들을 봤을 때 제 느낌상으로는 90% 이상이 20대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보면 이건 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재명의 실정에 대해서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청년 여러분들께서 함께 분노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면 저는 대한민국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가 보시니까
사실 국회에서 저도 그 이진숙 의원님께서 방송통신위원장 뭐 청문인가요? 뭐 거기 저도 참고인으로 가서 뒤에 앉아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이제 주 공격수로 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가 보시니까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제가 보니까요. 기관장으로 방통위원장으로 국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서 느꼈던 게 이거 뭐 정말 말을 제대로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해놓고 청문회라는 게 히어링,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 팩트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현안을 질문하고 듣는 것이 바로 청문회인데 듣지는 않고 본인들이 토킹만 하는 겁니다. 말을 하고 또 말을 좀 하려고 하면 뭐 그만하세요. 단답으로 뭐 네 아니에요로 답변하세요. 뭐 진짜 참 기관장들이 정말 뭐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불러놓고 아예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 이 사실 이 전체주의 정권의 위선을 고발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더 평등한 동물은 이 국회의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더 평등한 동물들은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더 평등한 동물들이더라고요. 네. 자,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 사실 여러 분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뭐 한 110명 정도가 있는데 뭐 약간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 있겠지요. 뭐 생각하는 또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당 지도부가 이렇게 앞으로 좀 뭔가 좀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뒷다리를 잡거나 좀 힘들게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번에 실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들어가 보시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해당 행위 세력이나 또는 당 지도부를 틈만 나면은 낙엽 떨어진다고 사퇴하라 하고 계절 바뀌니까 사퇴하라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특히 이제 이번에 제가 5.18 토론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뭐 몇몇 분들은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옳다, 맞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실정을 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조희대 대법 원장 관련해서도 우리가 국민의힘이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좀 이거 힘을 좀 분산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5.18과 관련해서 적절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5.18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뭐 잘 아시는 대로 스타벅스 사태, 그다음에 그 배재고 사태 다 이제 5.18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마침 이제 그 새역사 국민운동에서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공동 주최를 하게 된 것이고요.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또 우파 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구심점이 없고 원로가 없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고 싶다고 하더라도 또 그 새천년 NHKC 그가 이끄는 그 정당하고 맞서 싸우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 그대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공격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자꾸만 그 지도부 물러나라 옳다 그러다라고 하면 내부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싸움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대표가 임기를 지키는 한 대표의 임기 동안은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것이 원칙주의자로서 저의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진수 의원께서 지금 국회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분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딱 30분이 되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면 그 새천년 NHKC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국민의힘에서도 3,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진숙 제명에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자발적으로 저의 제명에 반대하는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서명 운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15만 명에 가깝게 14만 7천 명이 넘는 분들이 이진숙 제명에 반대한다. 여기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청원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진숙 제명 반대한다라는 서명은 일단 5만 명이 기준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한 4만 7천 명 넘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 또 이영풍 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석에서 친구와 만나서 얘기하는 데서 그치면 그 자리에서 그치고 말죠.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만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그칩니다. 청원에 참여하시고 서명에 참여하시고 또 올공 같은데 또 다른 집회 현장에 참여를 하시면 말과 몸으로 여러분들께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실정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행동 같이 분노하시고 행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이진숙 의원 제가 좀 더 붙잡고 싶지만 국회 일정이 있어서 시간을 여기까지 대담 시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진숙 의원 화이팅을 외쳐주는 차원에서 노란색 박수 릴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 감사합니다. 예.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